물 튄다. 조심해. Xin chào các bạn, tên mình là 정표, mình là con trai Hàn Quốc. 자, 여러분, 한국에 왔을 때 꼭 경험해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산물 시장에 가는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진짜 많이 먹어봤지만, 사실 해산물 같은 경우에 조리된 게 많고, 회 종류, 스시 종류는 솔직히,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이 훨씬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 한국은 베트남보다 훨씬 춥기 때문에 생선들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쉽고 또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비용도 훨씬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더 신선한 생선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능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눈으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수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흥정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오거나 아니면 유학을 왔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를 찝으라고 하면 항상 이 수산물 시장에서 회 먹는 거 혹은 킹크랩 먹는 거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제가 어젯밤에 친구랑 이제 회를 먹었어요. 연어랑 광어라는 회를 먹었어요. 그때 각자 생선 가격만 얼마, 그리고 이 생선을 들고 가서 식당에서 또 요리를 해 먹는데 얼마, 이렇게 각자 3만 원 정도, 한 명에 400.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mỗi 400.000원은 분명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남자 2명이서 굉장히 배부르게 회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물가치고 굉장히 싸게 식사를 한 겁니다. 일반적인 밥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회는 정말 비싼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서 내가 회를 전체 다 먹고 정말 배부르게 좋은 회를 먹었는데 불구하고 3만 원이다.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수산시장에 가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골랐던 생선의 그 크기, 난 이만한 생선을 골랐는데 나한테 온 접시는 요만큼이야. 아니면 난 정말 퀄리티 있는 방금 잡은 생선을 원했는데 좀 잡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생선을 나한테 준 것 같아. 가격도 내가 들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사실 한국의 수산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어제 갔던 곳은 한국의 그런 수산물 시장 중에 가장 큰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갔을 때, 한국인이 갔을 때 둘 다 마찬가지로 이 생선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잘 없으면 항상 흥정을 하게 되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덤터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일매일 가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그 원가도 다른데 가게가 책정하는 마진율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가격은 정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딱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선으로 회를 해 먹었어요. 회를 해서 썰어서 여러분한테 이미 나온 접시는 이걸 다시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이미 뼈랑 다른 부위는 버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골랐던 생선과 지금 내가 받은 것이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수산물 시장에서 회를 사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 가격을 정확히 알고 전화를 해서 물어본 다음에 간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생선을 이렇게 썰고 있을 때, 회를 뜨고 있을 때 그 과정을 모두 다 같이 지켜보고 생선을 받아서 그대로 가져가는, 네, 그렇게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물론 모두들 양심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회라는 음식의 특성상, 이 수산물이라는 음식의 특성상 정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더 마진이 남게 책정을 하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산물 시장 갈 때는 꼭 한국인의 친구의 도움 혹은 정확한 가격의 정보를 알고 가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길가에서 한국 음식 대충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한국에서도 비싼 음식을 사 먹는 건데 한 번 내가 실패하면 또 갔는데 너무 비싸다고 안 먹고 돌아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사기엔 너무 비싸고 곤란한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한국인 친구 혹은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수산시장 가는 거 너무 어렵다, 매일 흥정해야 되고 뭐 가격은 맨날 다르고 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생선이 그 생선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플이 출시가 몇 년 전에 됐어요. 그래서 모든 생선의 그날그날의 가격들, 그리고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해주면 이 요리는 우리 식당에서는 얼마에 팝니다 라고 정확하게 사진과 가격이 나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정확하게 요즘은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보를 잘 알아두고 현명하게 맛있는 회를 먹었으면 좋겠네요. 더구나 여러분은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흥정하는데 조금 불리함이 있겠죠? 저도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제 기침약을 사러 갔어요. 기침은 안 했던 것 같고 살짝 기침하고 목이 많이 아파서 약국에 약을 사러 갔거든요. 그때 제가 짬 할머니 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제 친구가 진짜 놀라더라고요. 감기약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판 거죠. 뭐 다른 경우도 많죠. 사실 뭐 정찰제가 아닌 다른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구매할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한국의 이 현지인들도 조심하는 편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길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 제 채널은 한국과 베트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 매각반 행값라이 안녕.